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민. 조금 아까 4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할까요? 중국 진시황 진나라 때 환관, 그러니까 내시 또는 환관이라는데, 환관 중에 조고라고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조고가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사슴을 가르치면서 이게 뭐냐 이러니까 자기는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지록위마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금 형세가 내시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지록위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시와 같은 역할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 것입니다. 지록위마와 똑같은 말이 한자 성어 중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사이비가 있습니다. 사이비가 뭡니까? 사이비는 비슷한데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내세우는 걸 보면 우파 논객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이비 우파라고 합니다. 그런 사이비 우파가 판을 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이비 자칭 우파 논객에게 확실하게 징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불법 선거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자이신 손상대 대표께서 늘 얘기합니다. QR코드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선거 무효다. 그렇지 않습니까? QR코드 뿐입니까? 전자개표기를 자꾸 문제 삼으니까 투표지 분류기라고 합니다. QR코드를 2차원의 바코드라고 합니다. 조혜중은 아마도 중학교 영어 시간에 졸았는가 봅니다. 반은 막대입니다. 바코드는 막대 모양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바코드입니다. 바코드를 쓰라고 하면 바코드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선거 몇 달 전에 국회 전문위에서 바코드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쓰면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QR코드를 썼느냐? 거기에 이번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R코드는 퀵 레스판스, 신속 반응입니다. 선거는, 개표는 신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바르게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그 선거는 무효인 것입니다. 논문에 오류가 있으면 그 논문을 취소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진 몇 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어 영웅으로 칭송받던 황우석 박사가 완전히 몰락했고 그의 논문은 취소됐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코드, 불법적인 QR코드를 쓴 것만으로도 4.15 총선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아까 환관 조고가 지록위마라고 한 것처럼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조혜주를 예를 들어서 조혜주가 개명해서 조작해 이렇게 바꿨다 해서 조혜주가 조작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에 6월 25일 6.25 70주년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역사가 왜곡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6.25는 명백히 남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는 스탈린이 통일전선 전략의 하나로서 김일성을 앞세워서 민족 상잔의 비극, 전쟁을 일으킨 것이 명확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부산 앞바다에서 1950년 6월 25일 당일 오후 11시에 북한의 무장병력 600명을 태운 수송선과 대한민국의 백두산호가 전투를 벌여서 그래서 600여 명의 북한 해군이 수장된 그 일이 바로 대한해협 해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리키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6.25 당일날 대한해협 해전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대한해협 승전이 없었다면 부산항이 무너졌고 부산항이 무너졌다면 대한민국의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학도병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그 값비싼 희생에 의해서 낙동강을 지켜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전선이 지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번 4.15 불법 부정선거는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부산에 민주당에 뺏겼던 것을 이 불법 부정에도 불구하고 세석을 남겨두고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낙동강이 지켜진 것이고 부산대전이 승리 이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이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15 불법 부정선거에서도 불구하고 낙동강 전선을 확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은 역사 이래로 가장 중국과의 관계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3곳 가운데 한 군데를 빼고 모조리 다 더블인지 하여튼 그 당이 갖고 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동교수치상의 이상한 것이 발견된 것이 바로 민경욱 의원의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마침내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그 숱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제기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부산 해협 해전이 있고 낙동강 전선이 지켜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만은 6.25 때 중국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6.25에 중국이 개입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도 놀랍게도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선거에 중국이 개입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이 나라의 국민 주권을 능멸하는
자칭하는 미래통합당에서, 그리고 자칭 보수논객을 자처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얘기한 팔로우 더 파티는 중국 공산당의 개입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달 만에 반응을 내놨어요. 한 달 만에 무슨 반응을 했느냐? 대한민국의 투개표 시스템은 외국으로 수출되는 아주 국제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게 일부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라크 불법 선거에 수출했습니다. 유혈 사태를 빚어낸 콩고 대선에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도 수출했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누가 지원하느냐? 중앙선관위, 한국중앙선관위에서 국민 열세 100억 원씩 투자해가면서 전 세계에 불법 선거를 수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잘못 알아서 우리의 선거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래 인정된 게 맞죠. 불법 시스템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번 4월 총선을 통해서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불법 부정이 세계적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가. 한국의 투표지는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달렸는지 생명이 달렸는지 멋대로 해요. 이번에 찍은 것이 일본어로 알아서 갑니다. 아니, 사전투표지는 접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외부에서 보내는 우편으로 보내려면 그 길쭉한 거 59cm 되는 걸 어떻게 그냥 넣습니까? 접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빳빳하게 신권처럼 빳빳하게 접는 적 하나 없어요. 야, 그래서 대한민국 굉장한 나라다. 원상회복한다, 원형회복하는 신기한 마법의 투표지를 가지고 있구나. 원하는 대로 부정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독재 정권들이 한국의 투표 시스템을 수입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자,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요걸 빼가지고 옵니다. 프린터를 하죠. 한 장씩이에요. 그런데 어느 투표소에서 보니까 개표 요원들이 한 장 한 장 떼는 겁니다. 묶음을.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뭐라 하느냐? 변명을 한다는 것이 투표지가 가만히 있으면 투표가 이게 눌러져 가지고 붙는다고. 아, 그래서 한국의 정자 시스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굉장히 진일보한 거구나. 투표가 알아서 붙고, 알아서 번호대로 멋대로 일본으로 가고, 또 굽혀져 있던 것이 마음대로 펴지고,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을 쳐닫고 있습니까? 야당 국회의원 자들이.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에 그들이 저들이 침묵하면 뭐라 했죠?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침묵을 하게 되면 투표지에 투표함에 투표지들이 너무나도 불에서 튀어나와서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투표지가 거리로 나와서 소리치는 현상은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애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을 가진 자는 입을 열고 눈을 가진 자는 불법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질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역사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중국 개표 상원 쓴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선관위,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면 거기에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에 일반 국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국민. 그 일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 일반 국민 중에는 중국인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나쁜 놈들. 아, 그 인간들은 도대체 국어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일반 국민이 1반, 2반, 10반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직선거법을 쭉 보니까 다른 게 있어요. 제가 2018년도 지방선거에 출발했었습니다. 이 참 이상한 교육제도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에 제 제자가 조선족이 있는데 조선족을 내가 옆에 비서를 쓰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걸려요. 외국인은 선거운동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원도 못 쓰는데 어떻게 투표보다 중요한 개표 상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18년 6월 12일 바로 전날 중앙선관위에서 홈페이지에다가 다 명시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 국민인 자,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앞에서 한 말 다르고 2년 뒤에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이 바뀌면 말 바뀌는 놈이 범인입니다. 숨기는 놈이 범인입니다. 자꾸 이 말하고 저 말하는 놈이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인간, 조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황운하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야, 참이 황운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불법의 전형이에요. 왜냐? 기소가 됐고 현직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천을 주고 그런 사람을 투표 선거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거 참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말로 도라이라고 합니다. 자, 도라이라는 말로서 마무리를 하고, 이 선거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